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지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천하람 당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성균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철근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 목적은 토론회이기 때문에 내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비전대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오늘 조금 아쉬우니까 그래도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당대표 권한대행이라지만 너무 아쉬울 때 시간 때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쓸데없이 긴 직함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성장하는 정당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창당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시절을 딛고 저희가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말 정석대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뚫어낸 그런 정당이고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개혁신당의 당세, 당원과 지지율이 아마도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아직 저희는 배가 고프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또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내 여러 정당 중에 아마도 대선을 치르고 가장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서 더 큰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빨리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개혁신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숙제들, 또 많은 개선점들, 또 발전 가능성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3기 지도부에서 좀 잘 풀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만은 바라건대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또 2대1의 경쟁률을 넘을 정도로 많이 치열하게 경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 3기 지도부에서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개혁신당의 성장을 좀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우리 개혁신당이 더 큰 성장과 또 희망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최고위원 후보님들 긴장되실 텐데 특히 개혁신당은 토론 못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더 큰 부담 가져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비전과 가능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주요 당직자 및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개혁신당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 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네,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네, 한 분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선두주자, 개혁의 중심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앞에 감히 또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이미 한 차례 거대한 벽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이미 한 차례 거대한 벽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냈습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신생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당도 아니고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당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도 그 진실을 증명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실패를 견뎌낸 연합군은 딱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번으로 유럽 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도시 하나에 운명을 건 전투가 결국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전투에서 밀리는 순간이 때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천하람 당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성균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철근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 목적은 토론회이기 때문에 내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비전대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오늘 조금 아쉬우니까 그래도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당대표 권한대행이라지만 너무 아쉬울 때 시간 때우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쓸데없이 긴 직함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성장하는 정당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창당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시절을 딛고 저희가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말 정석대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뚫어낸 그런 정당이고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개혁신당의 당세, 당원과 지지율이 아마도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아직 저희는 배가 고프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또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내 여러 정당 중에 아마도 대선을 치르고 가장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서 더 큰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빨리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개혁신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숙제들, 또 많은 개선점들, 또 발전 가능성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3기 지도부에서 좀 잘 풀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만은 바라건대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또 2대1의 경쟁률을 넘을 정도로 많이 치열하게 경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 3기 지도부에서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개혁신당의 성장을 좀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우리 개혁신당이 더 큰 성장과 또 희망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최고위원 후보님들 긴장되실 텐데 특히 개혁신당은 토론 못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더 큰 부담 가져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비전과 가능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주요 당직자 및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개혁신당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 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 분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선두주자, 개혁의 중심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앞에 감히 또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이미 한 차례 거대한 벽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냈습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신생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당도 아니고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당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도 그 진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실패를 견뎌낸 연합군은 딱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 번으로 유럽 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도시 하나에 운명을 건 전투가 결국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전투에서 밀리는 순간이 때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째, 개혁신당을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실력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해법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젊은 정치의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해내겠습니다. 세대 교체만을 그저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천, 조직, 정책 개발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투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정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금 당내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관리, 당원 정보, 메시지 전달, 일정 공유, 정책 토론 등 모든 운영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개혁신당은 전통적인 정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반응 속도가 빠른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정치를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신해 해법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욕해서 박수받는 정치를 넘어서서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무너진 정치에 다리를 놓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 행사인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진행은 시사평론가인 김지훈일 평론가께서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 정돈을 좀 해주시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정돈하는 동안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작년에 개혁신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 사회를 봤었거든요. 오늘 또 불러주신 거 보니까 그때 그렇게 못하진 않았나 보다 그 생각을 제가 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사실 원래는 주말에는 웬만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캠핑에 지금 갔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1박 2일로 캠핑 갔다가 9시에 빠르게 철수를 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개혁신당이 불러주면 또 와야죠. 예,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예.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김준일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자리 배치 및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주요 정책 아젠다는 무엇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마의 변인데요. 먼저 각 후보별 1분 30초씩 출마 이후에 발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번째는 주도권 토론이 열리는데요. 대선 때 많이 보셨죠. 각 후보에게 5분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각 후보는 2명 이상의 경쟁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10초 이상 질문을 받은 그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지된 주제로 각 후보당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 1분 30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각 후보당 마무리 발언이 있겠고요. 토론별로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후보자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토론이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출마의 이유를 밝히는 시간인데요. 기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호 1번 이유원 후보, 2번 김정철 후보, 3번 공필성 후보, 4번 김성열 후보, 5번 이해숙 후보, 6번 주이삭 후보, 7번 이성진 후보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마의 이유는 기호 1번 이유원, 3번 공필성, 6번 주이삭, 4번 김성열, 2번 김정철, 5번 이해숙, 7번 이성진 후보 순으로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별 1분 30초입니다. 예, 후보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제가 이 후보자들 이력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64년부터 88년생까지 굉장히 나이대 레인지도 넓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시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순서대로 그러면은 마이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호 1번 이유원 후보부터 출마의 이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개혁신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이유 있는 목소리 넘버1 리더 이유원입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나고 자라 중대부속 초중고를 졸업하고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방송을 전공한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입니다. 서울, 인천, 수원, 포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춘천, 대전, 경주, 포항까지 저는 목소리 하나로 전국을 누빈 사람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로 개혁신당의 승리를 울리겠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창당 멤버이자 최장수 부대변인으로 총선부터 대선까지 변함없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양당과 싸워왔습니다. SNS에서 수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며 젊은 정당의 에너지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온 현장형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우리 개혁신당은 더 넓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2030 세대 기반 정당에서 4050과 6070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저 이 의원이 세대 간, 지역 간 정치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3번 공필성 후보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공필성입니다. 예,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모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쟤 뭐지? 네가?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제가 그만큼 압도적 새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천하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성장하는 당, 그리고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전하는 정당,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제가 앞으로 나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의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3번 공필성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6번 주이삭 후보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동탄의 기적이 있기 전 서대문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지선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사람,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입니다. 저는 제3지대에서 초선 당선, 나번으로 1등 재선에 당선된 어려운 선거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본 지방 정치인입니다. 큰 정당 간판 없이도 권력에 줄 서지 않고도 오로지 주민의 평가로 당선되는 지방 정치인 모델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개혁신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권의 중앙당 사무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어려운 2번의 당선까지 경험한, 그래서 가진 실무는 물론 선거 기획의 노하우까지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당을 위해 쓰고자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을 키워낼 실무형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유능한 최고위원, 저 주이삭을 최고위원으로 세워주시면 반드시 당원 여러분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4번 김성열 후보자의 출마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미래를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짊어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보좌진부터 10수년간 정치 오직 한 길만 걸어온 정치 전문가입니다. 지하 단칸방 창당 때부터 대선까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당의 성장과 좌절을 함께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무와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바로 제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 리더십을 보완하고 과감히 실행해 나가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불과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는 우리 개혁신당의 사활을 건 잔인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내밀고 처절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정무 감각과 오랜 정치 경험,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저 김성열이 당을 위기로부터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2번 김정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압도적 필승카드 김정철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금융사건의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해왔습니다. 금융 피해자들을 대리하게 되면 항상 대형 로펌과 상대하게 되고 거대 금융기관의 막강한 힘에 항상 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워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사기 취소, 펀드 사기 취소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내었고 그러한 금융기관들을 기소시켜서 처벌까지 받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가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최고위원으로 나오고자 한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의 확장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나아가서 개혁신당을 넓히고 전문성이 있고 힘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 당에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은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많은 인재들을 모아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정철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5번 이해숙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기호 5번 이해숙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신당의 두 번째 도약을 위해 이준석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라는 목표로 출마했습니다. 우리 당의 성장을 위해선 이준석 후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역할을 지도부가 좀 나눠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의 체제부터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 대표로 나서서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도부 3기는 당 체제 정비에 앞장서야 합니다. 당의 체제 정비는 혁신이 필요 불가결할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을 혁신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짊어질 정치적 책임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기호 5번 이해숙이 출마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7번 이성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이성진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도전하도록 만드는 미래, 현장에서 지방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현장을 공감하고 분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100만 표에서 291만 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더 촘촘한 현장 공감과 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9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 BBC 다큐멘터리 작가로 현장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사업가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실행력이 현장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월 1회 이상의 지방과의 연석회의를 만들고 주간 월간 보고를 중앙, 지역 소통의 어떤 표준화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포스트 이준석 리더를 각 지역에서 발굴하고 육성해 현장과 중앙을 또 정책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현장 간담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정책 개발부터 실행까지 모두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 정치인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 한번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7명의 후보 출마 의견 잘 들었고요. 7분이 다 훌륭하신데 약간 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게 1차 토론회고 또 이런 자리를 많이 해보시지는 않으셔서 조금 2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조금 긴장도 내려놓고 좀 공격적으로 편하게 하시면, 공격적이되 편하게 하시면은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청중들도 좀 재밌고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억지지만 한번 미소 한번 지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주요 정책 아젠다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자유주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토론의 순서는, 주도권 토론 순서는 기호 3번 공필성, 6번 주이삭, 4번 김성열, 2번 김정철, 5번 이해숙, 7번 이성진, 1번 이우원 후보 순입니다. 각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5분, 그리고 2명 이상한테 질문해야 되고
30초 이상, 앞에는 10초라고 적혀 있었는데, 예, 일단은 많이 주십시오. 예, 10초든 30초든 좀 최소한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점, 예, 유념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필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필성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받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지방선거를 먼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실행돼야 될 것은 바로 저는 조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력은 결국 사람이 이뤄냅니다. 그 사람 간의 관계는 결국 강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지고, 그 유대감을 갖추기 위해선 우린 결국 소통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도구를 다들 각자 한 번씩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저랑 또 같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신 이성진 후보께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먼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지방,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뛰어본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권자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가 막상 시작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나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당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중앙과 지역 모두가 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좀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모두에게 다가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같이 저희같이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저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충남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한 번, 두 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갈 때마다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늘 비슷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지만 이 참여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거니와, 심지어 당협이 없거나 더 크게는 시도당 위원이 없거나 시도당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포스트맨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빠르게 저희가 온라인 당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디지털 정당,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한번 마크롱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저희도 그런 어떤 조금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방향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들 후보분들께서 종이를 갖고 오셨는데, 한 분 지금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요즘에 당 게시판에 좀 논란이 많은 어떠한 유저분께서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또 지목을 해서 명예훼손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수원 당협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 문제와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당대회가 축제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들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을 이해숙 후보와는 무관합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또 이준석 후보와도 무관한 당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전당대회가 이전투가 된 것입니다. 당내 기존 세력들이 자리 보존과
자기 사육을 위해서 이미 당내 게시판도 수없이 여러 가지 그 출마를 못하게 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한 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고 하면 또 그 사람 대신에 누굴 나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 심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사실. 어느 특정 후보나 또 이해수 후보와는 그 모든 일이, 그리고 지금 이 진탕 싸움이라고 하시는 그 질문, 그런 것들은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썩은 정치, 썩은 세력의 아바타들이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이어가지지 않도록 정말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저희 모두가 예, 기호 3번 공필성 후보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다음은 기호 6번 주이삭 후보 토론인데요. 앞에 그 시간이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좀 어떻게 어떤 질문을 하고 할지를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분 남았을 때는 구두로 1분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이삭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개혁신당이 지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시스템이 구조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많은 정당이 인물을 영입하는 데 급급한 반면에 우리 개혁신당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합류한 분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당원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당원이라면 지역별 정치 활동을 기초로 시작해서 또 기초광역의원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우리 당의 체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당의 진짜 경쟁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직접 걸어봤고, 그래서 이 경험을 당에서 좀 쓰게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 주도권 토론과 이 공통 주제를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연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에서 그럼 여기 지방선거를 앞둔 최고위원 선거에서 우리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어떤 역할을 내년에 하실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뭐 앞서서 두 분을 하셨으니까요. 그럼 순서대로 이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혁신당이 이번에 3기 지도부를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기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3기 지도부로 된다면 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 앞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당의 조직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님, 인재 영입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더 네. 정확하게 네. 구체적으로 하면, 일단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그리고 출마를 하신다면 어떤 걸 출마하실지, 안 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당에서 하실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요? 뭐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네. 안 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사실은 지금 동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출마를 하겠다, 구의원이나 뭐 동작구청장이나 이런 걸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인 선거구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젊은 인재들을 기용해서 꼭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하나만 더 있습니다. 추가로 여쭤보시면,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최고위원이 된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재 영입도 중요하고 젊은 층들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당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홍보와 공보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아까 주도권 토론 하셨으니까 다음은 우리 김성열 후보님께 마찬가지 여쭙습니다. 예, 저는 정치밥을 한 17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최고위원은 플레이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도 해야 되고요, 코치도 해야 되고 스카우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입 인재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선수 육성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전략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했는데 과연 출마를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총선을 생각하고 오긴 했습니다만 당이 만약에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알려야 된다, 그러면 저 기꺼이 희생하고 나가가지고 한번 세게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최고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아주 아마도 우리 많은 당원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부여해 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방 선거를 앞둔 최고위라면, 그리고 이미 앞서서 기조연설 같은 걸로 우리 당대표 후보이신 이준석 의원께서 얘기한 거를 좀 옆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의 조직, 점조직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서대문 구의 기초의원인데 광역의원을 최소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번으로 1등까지 해봤으니 소선거구에서 1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 6번 주이삭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예, 오늘 주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은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전략이 좀 더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주요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도 주도권 토론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4번 김성열 후보입니다. 예,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성진 후보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새가 좀 작습니다. 작은 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당 초창기에 이성진 후보님 모실 때 홍보 전문가로서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홍보가 어땠었고 또한 어떤 점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저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좀 전공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당의 홍보가 언론 등 기존 대중매체를 활용한 어보브 더 라인, 즉 ATL과 그 다음에 뉴미디어,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한 BTL, 이제 빌로우 더 라인,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어느 측면이 조금 더 강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지 요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오는 걸 보니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홍보 전략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저는 이제 BBC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했던 사람이고, 다큐멘터리 사진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생생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인들에게 설득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번 대선 캠페인, 그리고 저희 총선 캠페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당의 캠페인들을 지켜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ATL, 그러니까 뭐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보통 이제 공중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ATL 측면에서는 저희 워낙에 후보자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를 선점하거나 혹은 미디어에서 어떤 아젠다를 선점하거나 하는 능력이 저희 당이 꽤나 뛰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BTL이죠. 뭐 말씀해 주신 게 빌로드 라인도 있지만 바럼 라인도 있을 텐데, 현장 밀착형 전략이라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래도 작은 당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제가 2017년에 뉴미디어 팀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여론을 끌어모아서 이 여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라는 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가깝게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 어렵고, 그것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보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앞으로 제 주도권 시간에서 잠시 얘기 드리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고 지역에서 다시 뭐 포스트 이준석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원래 이제 주이삭 후보님께 질문을 좀 준비했었는데 좀 전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전략을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럼 다른 분에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필성 후보님, 사실 우리 당원들께서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최고위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와 계획만 가지고 당선되기는 조금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본인이 당을 위해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없이는 사실은 저희가 그 말만 믿고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께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또 되고 나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성열 후보님께서는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얼굴이 알려진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명 배우이자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경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면은 조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철학에 좀 위반이 되는 게 아닌가.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짧은 경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이준석 당시 화성을 후보에서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다녔고요, 동탄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강남 캠프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약에 미치지 않는 제 부족한 자신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또한 당도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 캐치프라이즈가 결국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바로 그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호 4번 김성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고요. 다음은 기호 2번 김정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5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토론이 재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이 재밌어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저희 개혁신당이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거대 정당이 있고 그들의 돈과 조직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를 결합해서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의 의견을 표명하고 개혁신당에서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과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항상 물어봅니다. 돈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이도 왜 정치를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개혁신당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되는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저희가 당을 잘 정비해야 되고 그것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마치 K-팝 공연에 대한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개혁신당이 이런 어떤 토론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이삭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역의 의원으로 계시고 또 삼지대 후보로 선거를 두 번이나 이기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당내의 그 이긴 경험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전략으로 만들 것인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정말 그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하면서 작년 한 5월 중순 이때쯤에 사실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를 하는 출마자 아카데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해서 실제로 총 기본 커리큘럼으로 5회 기획을 해서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로 정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지방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게 선거를 안 치러보거나 처음 도전한 분들은 모르잖아요. 또 공약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 공보물은 어떻게 해야 가시성이 높여지는지, 이런 아주 초실무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짜서 전국을 돌거나 뭐 줌이든 뭐 말씀하신 IT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만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계엄이 터지거나 무슨 뭐 당대표 뭐 그런 사태까지 해가지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면 이런 좀 권한 있는 직책에서 적극적인 그 힘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도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수석 대변인도 하시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가지고 계셨던 경험들이 있으신데 네. 그 과정에서 저도 그때 같이 수석 대변인 그 이후에 제가 수석 대변인 맡았지 않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의 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당의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칙 없는 인사, 그리고 기준 없는 평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당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때 정비를 못했던 그 시스템의 문제고요.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께서 이제 가시면서 그 길을 도와가지고 당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그리고 누군가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당을 정비해 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호 2번 김정철 후보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5번 이해숙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그 5번에 이 5분 주도권 토론이 그 주제 발표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건 줄 알고 따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근데 먼저 그 주도권 토론 5분 발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보수개혁을 외치면서 기득권을 저항하다가 개혁신당이 창당하여 인재 영입으로 입당했고 22대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비록 2.72 득표하여 2.72%를 득표해서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개혁신당 기틀 마련에 밑그림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대선에서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관악갑 제4투표소인 신림동에서 20.98%라고 하는 최다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또 관악갑은 12.58% 서울의 최대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혹자들은 서울대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폄하하시기도 하는데 대학이 많은 지역구도 있죠. 동작이나 뭐 서대문구 같은 쪽이요. 이는 운이나 요행으로 얻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발로 뛰었고 많은 그 현수막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첩을 했고 또 그 온라인 디스코드나 노션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젊은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강남 캠프 AI 전략팀으로 실제적인 역할도 해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저 생각에는 당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그래도 훈련된 당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숙번의 정예훈처럼 수개월 동안 이준석에게 말하다 미래 아젠다 플랫폼을 가지고 주일에 토론회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려운 일도 겪었죠. 전 당대표 내용 사태 때 난국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출입금지 가처분과 당대표 해임 확인해서 그리고 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질문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취임없이 뛰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뛰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철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열심히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살찐 고양이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럼 우리 당은 조금 더 공정한 경쟁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조금 약간 다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뭐 전략이라든지 아젠다는 앞에서 많이들 하셔가지고 김정철 후보님은 그 허 대표님 시절에 그 입당하자마자 수석 대변인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험 없이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그 논평, 비전과 제시를 했었는데 논평을 조금 문제가 됐었었죠. 산업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특검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허나 그 대표가 척결하기 위해서 소장 가처분을 제가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김청길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소취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 김정철 그 후보님의 저는 사실 집요한 강요에 의해서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당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남았고요. 한 분한테 더 질문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그 가처분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했어요. 그 만약에 가처분에서 패소하게 되면 대선 후보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이 필요했고요. 저희는 그 가처분을 먼저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가처분을 하도록 만들 것인지까지 전략을 구비했고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증거들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승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님 쪽에서 그냥 그 가처분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하시다가 만약에 먼저 불리한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 당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주기 때문에 한 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소장에 같이 안 들어간 것이 안타까워서 했었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원 후보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직을 수행하셨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잠시만요.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괜찮으시면은 그 1번 후보님 답변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저 짧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30초. 예, 이효원 후보님. 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1차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의결한 사항은 앞서 제가 다른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금 1,000만 원 그리고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 7대2로 의결할 때 그걸 한번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는 마지막 날 사퇴 의사를 전준 위원장께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출마가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사퇴하면은 문제가 없다. 후에 진행하는 거에 그런 답변을 들었고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분하고도 상의를 안 했고 아바타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까지 듣고요. 아바타는 혹시 아닙니다. 답변이 더 필요하시면은 본인의 주도권 시간 토론 시간에 더 답변을 좀 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7번 이성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도권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앞서서 저희가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조금만 더 명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 지금 다들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앞서서 많이 말해주신 덕분에 제 소개 시간은 좀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총선에 저희 동네에서 한번 나가서 우리 동네를 책임지고 있어보자 하여 총선 출마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부총장, 중앙당 부총장으로 잠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충남에서 도당위원장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업무들은 저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농사 짓거나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전에 질문을 먼저 하고 좀 넘어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느껴지는 김성렬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슈 오너십을 선점하는데 정말 탁월한 전략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방선거는 유권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다른 여러 가지 퍼스웨이전 캠페인 같이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전 선거를 많이 뛰어봤습니다. 27대 아마 전국 최연소 사무장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사무장을 하면서 실제 선거를 경험을 했고요. 도지사 선거 한 3번, 대통령 선거 한 3번, 지방선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작은 선거라고 해서요, 작게 계획을 짜면요, 그거 안 됩니다. 물론 기초의원 선거는 발로 뛰면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이성진 후보께서도 말씀 주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없어서 출마 못하는 이런 것들 막아야 된다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출마 못하는 걸 막으려면요, 당에서 최소한 보전 금액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즉 당이 지지율이 10% 15%는 확보가 되어야지 후보들이 돈을 안 쓰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중앙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에서 당의 이슈를 키우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네, 그게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30초를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들을 해주셨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도 좋고 타겟팅하는 것도 좋고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실제로 전혀 뭐 주방에서 나가는 분들과 중앙과 심지어 이번 대선조차도 서로 어떠한 소통 혹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통이 가장 부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는 아까 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디지털 정당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서로가 만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월 1회 연석회의 같은 혹은 주간 월간 보고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오프라인 연결 허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AI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어떤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유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빠르게 할게요. 이유원 후보님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정서나 삶의 모습을 좀 밖으로 꺼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출마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를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각각 그 4050이나 6070 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투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네. 제가 마지막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는 지방을 잘 알고 지방에서 열심히 굴러온 저 같은 예, 기호 7번 이성진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유원 후보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해숙 후보님께서 물어보셨던 점을 또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바타라는 발언은 좀 억측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어느 누구하고 또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그 기탁금을 500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1,000만 원을 고수했던 것도 어느 정도 최고위원회 그 직위에 맞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출마할 줄 알았으면 500으로 낮출 걸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필성 후보님이나 또 지금은 안타깝게 출마를 못하셨지만 이영랑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경민정 대변인이나 이런 젊은 여성들, 또 여성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을 최고위원으로 제가 출마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독려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바타 발언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느 누구의 출마 권유나 그분을 대신해서 출마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주도권 토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은 2030 세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현실적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4050 중장년층과 6070 노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인지도보다는 신뢰와 조직력, 얼굴을 자주 보는 현장 친밀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이 있는 40대에서 60대 유권자와의 연결고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저는 중장년층과도 소통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말뿐인 젊은 정당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세대 통합형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필성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에 집중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6070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50대에서 70대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개혁신당이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른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주 이 현장이 비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발로 뛰는데 그 어느 누가 맞겠습니까? 특히 개혁신당은 그런 가치의 선봉주자로 서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더욱더 이 정치판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끔 끌어준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선거 전략은 이 2030이 더욱더 현장에 나오고 더욱더 핵심 인물로 성장을 해야 2030을 넘어서 4050, 6070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마는 하더라도 어떻게 중장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다가갈 수 있는. 저는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함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번뜩이는 재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뿌리와 같은 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이삭 의원님께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외연 확장과 개혁의 정체성,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개혁신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이려면 온건한 정책이나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 밖에서도요. 그러면은 당의 개혁성과 차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추구하면서도 당의 개혁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질문의 전제가 잘 공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체성 자체, 말씀하신 워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가장 중도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내용들을 주창을 저희 당이 해내면 그 자체가 개혁이고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의 외연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사회에서의 그런 확장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저희 정책으로 중심으로 하면 그 외연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들에게도 다 외연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도권 토론 7분이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주제 발표인데요. 90초간 주어지고요. 시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제,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혹은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주요 정책 아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앞에서 전략은 좀 많이 나왔고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될 아젠다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냥 뭐 준비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은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순서는 6번 주희삭, 4번 김성열, 2번 김정철, 5번 이해숙, 7번 이성진, 1번 이우원, 3번 공필선 후보 순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1분 30초인 거 유념해 주시고 각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6번 주희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당의 정치인 육성 및 선출 구조의 개혁입니다. 열심히 하는 당원이 기초부터 성장할 수 있고 당의 주인공이 되는 공정한 정치 플랫폼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거론되어야 합니다. 다음 지선까지 수많은 정치 이슈로 아마 언론 지면이 뒤덮일 텐데요. 그러더라도 단 한 번의 이 정풍 운동으로 기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개혁신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는 뭐 다른 굵직한 중앙 정책들이 있겠지만 지역별 맞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지지를 받았던 국민연금 개편 정책, 그야말로 세대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치열한 이슈였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정책적인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선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정치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라 봅니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 이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소소한 개혁들을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 때 주민이 신뢰를 갖고 표를 던져주시는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듯 개혁신당은 기존 양당이 놓치고 있는 현장의 민심이나 정치 진입장벽, 지방의 과소 대표 문제를 정책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희삭 후보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는 4번 김성열 후보입니다.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될 정책 아젠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경제를 모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를 강화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인플레가 심화됐죠. 생산자들을 옥죄가지고 물가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에 대한 인플레를 잡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덮여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경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첫 해에 17%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자영업자들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똘똘한 한 채 이야기하면서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 뭐부터 시작합니까? 현금 살포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제재를 들어갔지만 언제까지 제재할 겁니까? 이 인플레 막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확장 재정 정책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풀고 호텔 경제학 같은 엉터리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아젠다는 그 아젠다 정책은 바로 경제입니다. 저희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 경제 기저귀 경험하고 경제정책 연구한 제가 앞장서서 정책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주제 발표였고요. 그 종소리에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10초 남았다라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순간 얼음이 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김정철 후보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될 정책은 바로 미래 세대,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위기가 되고 있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개혁의 문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치 저희 정당이 장애에 대해서 마치 혐오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오해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밝은 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포퓰리즘이 아닌 소외와 소외된 곳, 그다음에 어두운 곳 이런 것들을 비춰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사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과 관련된 정책들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5번 이해숙 후보의 주제 발표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나온 후보자 중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더 눈에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당에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 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젠더 세대 세력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준석 후보와 나이, 성별이 다르다는 이런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서 그 청년과 젠더와 세대 간의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브릿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릿지위원회는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학협의회 지원부처럼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활동의 장을 열면서 친화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협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당세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당협위원장님이시고 같이 움직이는 당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당세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숙 후보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7번 이성진 후보 주제 발표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개혁신당의 정책 방향, 주요해야 될 정책 아젠다는 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도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가져 있는 경제에 대한 정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퇴했지만 경영학과를 다녔다. 죄송합니다. 그 경제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경제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 정책 아젠다는 지방 정책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올려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방의 정책들이 중앙의 정책과 융화되지 못했고 융화되지 못한 것을 떠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함께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 테이블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충남에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토의를 한 끝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섞일 수가 없고 또 전체적인 방향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이게 신경이 쓰이는군요. 어찌됐든 예. 지역과 지역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제가 누르는 거 아닙니다. 예, 벨소리 제가 누르는 거 아니고요. 예, 이성진 후보 잘 들었고요. 기호 1번 이우원 후보 주제 발표 듣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는 단연코 공정, 실력, 미래입니다. 첫째, 공정한 기회의 회복입니다. 기득권이 독점한 정치, 채용, 입시 시스템을 다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공정한 경쟁은 개혁신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성별과 세대를 넘는 입체적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젠 실력 있는 여성들을 개혁신당에 영입하여 여성과 가족, 실생활 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개혁신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4050 여성들의 일자리와 돌봄, 경력 단절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정책 아젠다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을 사랑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하여
젠더 간 갈등을 중재하고 여성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 정책 설계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에 실망한 여성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래 기술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AI, 플랫폼 노동,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산업의 규제 개혁과 윤리 설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당이 바로 우리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정책은 민감한 이슈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최고위원 이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의원 후보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방송 진행이 많으셔서 그런지 시간을 칼같이 지키셨네요, 정말.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기호 3번 공필성 후보입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은 기초가 부족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당원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국민의힘의 권위의식이 합쳐진 그런 정당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먼저 정책 아젠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내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점을 피하고 이 개혁신당에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온 당원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다지고 분위기를 바꿔야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아갈 그런 정책 아젠다를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야말로 앞으로 거대 양당과 다른 진정한 개혁신당의 맛을 내는 그런 오렌지 게임의 선구주자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필성 후보를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최후의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이 있는데요. 순서는 김성열, 김정철, 이해숙, 이성진, 이의원, 공필성, 주이삭 후보 순으로 되고요. 마무리 1분 발언입니다. 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되는지 마무리 1분에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8.34%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천하람 대표님처럼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당이 조금만 더 도움이 됐으면, 대선 후보가 현수막, 유세차 걱정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왔을 겁니다.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칙 없는 인사, 기준 없는 평가부터 손보겠습니다. 당직자 존중하고 지역 시도당 대등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소통도 더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재창당 수준의 리빌딩을 하겠습니다. 저 김성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허조 사태를 겪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신뢰의 후보,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 저 김성열에게 압도적 힘을 주십시오. 실행과 성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은 다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뜨겁게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정철 후보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압도적 필승 카드 기호 2번 김정철입니다. 저희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숨은 영웅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당원들분께서 정말 이 작은 조직에서 힘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엊그제 제가 수원 당협에 가서 행사를 치르면서 알게 된 그런 어떤 한 당원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의 현수막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숨은 영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당원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늘어나게 된 6만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거둬서 저희가 개혁신당의 지역을 넓히고 그것을 확장해서 정말 우리 개혁신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철 후보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5번 이해숙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2시간 동안 잘 보셨는지요? 어느 후보가 당을 위해 진정 다음 지선에서 역할을 해주실지, 능력을 발휘하실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도부 3기는 앞선 지도부의 부족을 채우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은 많은 당세를 확장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15% 이상 지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역할을 경험이 있는 사람, 오랜 전당 생활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위원회 같은 그런 것과 또 혁신하는 데 최선봉을 서면서 이준석 후보가 짊어질 정치적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숙 후보였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7번 이성진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저는 90개국을 누비며 다양한 사회 구조를 체험했고 BBC에서 다큐 작가로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사업가로서 10년간 말이 아닌 실천을 몸소 증명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공동체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제 정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공감하고 분권을 실행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치, 약속한 일은 앞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성진이 언더독 실행가로 뛰겠습니다. 포스트 이준석 리더를 키워내고 표준 소통 구조를 만들어 전국과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개혁신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이성진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7번 받았습니다. 7번 이성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성진 후보였고요.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이유원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개혁신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보시고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우리 개혁신당은 분명합니다. 이제 젊은 정당에서 강한 정당으로, 실력 있는 정당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구 정당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들였던 TK에서도 이준석은 알지만 개혁신당은 모르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당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지금처럼 몇몇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강한 메시지와 공감력,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들을 대거 영입해서 방송 현장에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고 김준일 평론가 프로그램에서도 저를 섭외해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당장. 저는 새로운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홍보와 공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서 리셋하고 언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유 있는 목소리 예, 기호 1번 이유원 후보였고요. 예, 전당대회 끝나면 제작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호 3번 공필성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여러분 개혁신당의 축제 잘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고위원 후보를 뽑는 이 선거는 한 명이 아닌 3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3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직 못 정하셨다면 각 분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원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 잘하는 최고위원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언제나 항상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필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당원이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공대리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기호 3번 공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주이삭 후보입니다. 네,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선거 치러서 당선돼봤으니 제 나이에 도전하는 정치를 좀 해보려면 최소한 1등만 당선되는 선거, 광역의원 정도는 도전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선거를 앞둔 마당에 최고위원에 나올 선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나온 이유는 제 개인의 승리나 영달보다도
우리 당이 지선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진정한 승리에 기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저를 보며 저와 같은 성장형 정치인 모델을 꿈꾸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갖고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바쁩니다.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고위원으로 저 주이삭을 써주십시오. 한 표로 이 이삭을 주어서 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호 6번 주이삭 후보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는 이제 사회자께 다시 넘기겠고,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저 사회자가 좀 사회를 제대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양해를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 2차 토론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회자가 오기 때문에 그분이 잘 소통해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회 여러분,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 그 사회자가 진행을 못했다고 하실 때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길래 좀 뜨끔했는데, 네, 저도 너무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차 전당대회 제1차 온라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후보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당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이 조금 있는데요. 네, 7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비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고, 온라인 토론은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더 빛날 것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